한국 최대 규모 1조 원의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고흐의 삶을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이자 첫날부터 엄청난 줄로 화제가 된 전시 반 고흐 전시회에 아트센텀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는 크롤러 밀러 미술관에서 반 고흐의 화가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화가 76점 전시된 것인데요. 초기 회화인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자아성과 생전에 남긴 유화 가운데 최고가 작품으로 추정되는 착한 사마리아인까지 한국 미술품 전시 사상 최고가 작품들로 구성되며 보험평가액만 1조 원이 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술가로서의 고흐의 삶을 시기별로 그리고 원화로 관람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유럽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관람 가능하니 아트러버라면 꼭 가야 하는 전시죠. 전시에 대한 흐름과 더해 반 고흐의 삶 전체를 아트센텀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853년에 태어나 1890년까지 반 고흐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고 그가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27살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즉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900여 점의 회화와 1100여 점의 습작이라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것이죠. 반 고흐는 성인이 되어 20살부터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27살이 되기 전까지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숙부의 화랑에서 갤러리스트로 일을 하기도 하였고 신학을 공부하여 성직자로 일하기도 하였죠. 그러던 중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의 예술가로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시는 반 고흐의 예술인으로의 생애를 크게 5시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 대표작들로 차례대로 전개되었고 네덜란드 시기의 드로잉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 네덜란드 시기. 반 고흐는 예술가가 되기로 한 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머물며 화가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거쳤으며 안톤 마우베로부터 대생과 수채화 및 유화 작업에 대한 수업을 받으며 많은 드로잉과 습작을 남기게 됩니다.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인물화 위주인데요. 이는 반 고흐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인류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길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 고흐의 인생에서 짧지만 함께 생활했던 유일한 여인 매춘부였던 시엔의 누드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기 파리 시기입니다. 그 후 고흐는 파리에서 2년간 동생 테오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인상주의 미술의 영향을 받아 비트의 회화로 통칭되는 작품들을 그리며 자신의 화풍 정립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동료 화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죠. 고흐는 평소 자아상을 많이 그렸으며 현재 발견된 고흐의 30점의 자아상 중 25점이 이 시기 작품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시기 때부터 시작된 인물화의 집착이기도 하며 작품 모델료가 없어 본인을 자주 그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시기 아를 시기.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에 도착하여 화가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시기입니다. 고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해바라기, 씨 뿌리는 사람 등의 작품을 그립니다. 네 번째 시기 생리미 시기. 생리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을 찾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고흐. 자연의 빛과 형태를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종교적 비위를 암시하는 작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시기 오베르 쉬르 우아즈 시기. 고흐는 오베르 마을의 라보 여인숙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기 한 달 전, 미술 중개업을 하며 본인의 그림을 판매해 주었던 테오의 집에서 팔리고 있는 줄만 알았던 본인의 작품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을 마지막으로 고흐는 한 달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생을 마감한 이후 고흐의 영혼의 짝인 동생 테오 또한 6개월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오의 아내였던 조안나는 고흐의 모든 작품들과 편지들, 책들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조안나는 남편인 테오가 고흐의 예술을 진심으로 지지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고흐의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 후 고흐의 작품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죠. 조안나는 고흐의 작품에 대해 진정성 있게 알리기 위해 고흐와 테오의 편지를 묶어 1914년 영혼의 편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고흐의 작품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죠. 살아생전에 고통으로 가득한 힘든 삶을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화가 반 고흐. 현재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생전에 불행하더라도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세상, 또는 살아생전에 소소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어떤 게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 고흐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반 고흐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